이번에 들려드릴 책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 수업 핵물리학이에요. 이 핵물리학, 이 원자 핵에서 벌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원자 핵과 원자 핵 주위를 갖다가 돌고 있는 그런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자 핵은 원자 중에서도 아주 작아요. 비유를 들자면은 축구장에 그 센터 서클 처음 시작하는 그 공을 놓는 곳에 좁쌀 하나 정도를 놨을 때, 그 좁쌀 하나 정도가 원자핵 정도를 얘기해 준다고 얘기하니까, 원자는 거의 아주 작은 그런 원자핵 주위에 굉장히 텅 빈 공간에서 전자가 그 주위를 갖다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렇게 작은 이렇게 원자의 반지름의 한 10만 분의 1 정도, 만 분의 1 정도에서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반지름을 갖고 있는 그런 원자핵 속을 갖다가 과학자들은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 속에 어떤 입자들이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물리학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냈는지 그 얘기를 갖다가 이 책에서 주로 다뤄보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로 그 방사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 우선 먼저 들어간 것은 원자핵은 어떤 모습으로 생겼을까, 그래서 핵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낸 그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자핵에서 이제 방출되게 되는 두 개의 대표적인 방사선이 있겠죠. 하나는 알파 방사선으로서 소위 얘기하는 헬륨 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타 방사선으로 원자 속에서 전자가 높은 에너지를 갖고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알파 방사선을 방출하고 나면은 원자가 다른 원자로 변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알파 붕괴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역시 베타 방사선을 갖다 방출하고 나서는 결국 원자 번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베타 붕괴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알파 붕괴 과정은 빅뱅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낸 조지 가모그라고 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완벽하게 알파 붕괴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알파 붕괴 이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에 약간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곁들여가지고 알파 붕괴가 왜 일어나는지, 또 소위 얘기하는 양자역학적인 터널링 현상이 알파 붕괴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붕괴 과정은 역시 핵물리하게 되면 떠오르는 세계적인 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되겠죠. 그래서 엔리코 페르미의 핵물리에 대한 자세한 이론, 특히 양력, 베타 붕괴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그 힘을 양력 또는 약산호 작용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 양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페르미가 찾아내게 된 아름다운 그 양력 이론을 갖다가 소개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본인 최초로, 그리고 아시아인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가와 히데키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1868년에 메이지 천황이 즉위를 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발표되고, 쇄국 정책을 풀고, 그 다음에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젊은 친구들을 갖다가 유럽에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보내기도 해가지고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보다 한참 전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였고 아직 쇄국 정책이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해외 문물을 받아들이기 전에, 아마 그런 차이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노벨 과학상을 훨씬 더 많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차이가 역사적인 시작 시점에서의 차이가 아닌가. 아무튼 유가와는 결국 교토 대학을 마치고 나서 오사카에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핵을 이루는 그런 핵자들, 즉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이들이 어떻게 핵 안에서 힘을 갖다가 작용을 해서 달라붙느냐,
특히 양성자는 전기적으로는 같은 전기를 띠고 있어서 서로 밀치는 힘이 강할 텐데 어떻게 얘네들이 그 작은 핵 속에서 몰켜 있느냐.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아이들의 공놀이 캐치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캐치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얘네들이 가벼운 캐치볼을 사용해서 던지면은 힘이 먼 데까지 작용하지만 무거운 캐치볼이라고 하게 되면은 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서 결국 핵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무거운 캐치볼을 던지는 그런 상호작용, 즉 힘, 강력이라고 하는, 즉 핵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 무거운 캐치볼에 해당하는 그런 입자가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계산해내는데 성공을 했죠. 그래서 요거하는 그 입자를 중간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몇 년 뒤에 바로 포웰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유가와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고 포웰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유가의 업적으로 결국 이 세상의 힘은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양력, 그 다음에 강력, 핵력이라고 부르는 강력, 이렇게 네 개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